새벽 4시 반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김밥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님이 혼자서 단무지를 썰고 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고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통장 잔고는 오늘도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8,282명, 하루 평균 2,700곳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10곳이 창업하면 8곳이 폐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이 85.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오늘 가게를 열면 내일 열에 8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참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숫자가 2026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8%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쓰러지는 사장님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업종은 동네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엔진 기름 교환이나 타이밍 벨트 같은 소모품 교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았던 정비사들의 손끝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것입니다. 최신 차량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진화하면서 제조사의 전용 장비 없이는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네 카센터 앞에 붙은 수리 가능 안내판이 이제는 빛 바랜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PC방입니다. 가정 내 게임 환경이 프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굳이 PC방을 찾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고주 사율 화면 장치와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PC방은 16.9%가 감소했습니다. 한때 청소년들의 놀이터였던 그곳에 이제는 영업 종료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주유소는 거대한 부지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충전소로 전환하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느린 회전율과 낮은 마진율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을 맞추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김밥집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원재료비 폭등은 김밥 한 줄에 담긴 마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 전가는 사장님의 노동력을 무료로 착취해야만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시급이 알바생보다 낮은 비극적인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는 대형 목욕탕입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발생하는 고정비가 입장료 수익을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수억 원대에 달하는 폐업 철거 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지속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일러실 앞에 붙은 에너지 절약 안내문이 사장님의 한숨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화물 운송업입니다. 고유가 지속과 차량 유지비 상승으로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할부금과 보험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해다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들의 뒷모습이 이 나라 물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7번째는 영화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과 짧은 상영 기간으로 인해 영화관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티켓 가격은 15,000원을 넘어섰지만 관객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가 아니면 굳이 외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텅 빈 상영관에서 팝콘 냄새만 허무하게 퍼져나갑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었던 골프 열풍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내 가상 골프와 테니스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고가 정책을 고수하던 대중 골프장들은 예약률 급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잔디밭 위에 세워진 이용요금 안내판 숫자가 손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9번째는 캠핑 용품 매장입니다. 야영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장비를 갖춘 이들이 신규 구매를 멈추면서 신규 장비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중고거래 활성화와 대여 시장의 성장은 신품 위주의 매장들을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열대에 먼지 쌓인 텐트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동대문 의류도소매업입니다. 중국 직구 판매처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동대문의 유통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벽 시장을 누비던 보따리 상인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부동산 중개소들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매물 안내문으로 도배된 유리창 너머로 사장님의 한숨이 들립니다. 12번째는 실내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입니다. 신규 분양 감소와 이사 수요의 실종은 이 업계에 일감을 앗아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로 그리고 가구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체가 마비된 형국입니다. 쇠룸에 전시된 고급 소파들이 주인 없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53.6%입니다.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5.4%에 불과합니다. 호프집 폐업률은 136.2%를 기록했습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13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있던 가게들마저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7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지키던 나와로 사장님들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칼날은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와 인터넷 상거래가 전통적인 사업 모델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비용입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에너지비는 폭등하고 배달앱 수수료는 30%를 넘나듭니다. 세 번째 칼날은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골목 상권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만 플랫폼에 지불하는 제반 비용 탓에 실익이 남지 않는 구조적 모순. 전문가들은 이것을 플랫폼 경제의 식민지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변화된 시장 환경을 직시하는 냉정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입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오프라인 상권 입지보다 내 상표만의 확실한 콘텐츠와 온라인 팬덤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표, 힘의 기대기보다 작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짓 위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지금 대멸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입니다. 흐름을 잃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